네, 반갑습니다. 자, 3월 9일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요. 오후 12시 17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제가 지난 이 앞번 영상에다가요, 물론 중간중간 제가 좀 변곡점이 보이면 제가 댓글을 좀 남기긴 합니다만은 영상을 못 올려드린 것 때문에 제가 댓글을 중간중간 남기긴 합니다만은 어제 제가 좀 댓글을 오후 2시 10분경에 댓글을 좀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제 제가 댓글을 남길 때 이제는 좀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을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비중 조절을 좀 하시거나 좀 매도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썼다가 매도로 대응한다는 것은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 같아서 막 상승하고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어제 달아올랐지 않습니까? 좋았을 때라서 좀 부담스럽다 해서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 매도라는 글자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 비중 조절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다시 제가 왜 제가 좀 조정을 받아야 될 듯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니케이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니케이를 보시면요. 어, 제가 수평선을 한번 그어 봤는데요. 수평선을. 여기 수평선 자리 보이시죠? 여기를 제가 저점을 잡았고요. 여기를 고점을 잡았습니다. 이 지수가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 26,600 정도 되는 라인이고요. 요 라인이 이 고점 라인이 대략 33,700 정도 되는 라인입니다. 자, 대략 26,000에서 33,000이면 대략 한 7 정도 차이가 나, 7천 정도, 그죠? 자, 거기서 다시 7을 더하면 33,000에서 7을 더하면 대략 4만 정도가 나오고요. 뒷자리에 7자가 있으니까 4만 한 700 정도, 770 정도까지 고점이 어느 정도 파동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예상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4만 700은 아니더라도 4만 472까지 나왔습니다. 고점이요, 니케이가. 그리고 자, 요 길이의 폭만큼 일단 거의 근처 얼추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니케이도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1차 상승 이후에 2차 조정을 받았고 요 조정의 끝무렵 요 자리에서 다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니케이는요. 요 자리에서요. 여기서 다시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네, 음봉 하나 보이죠? 네, 그다음에 양봉 쭉 해서 5개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5파동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음봉이 나왔죠. 만약에 이번 주에 양봉이 나왔으면 이 캔들이 저는 오파는 조금 더 이어졌을 수도 있겠죠. 음봉이 나올 때까지 양봉 넣어도 언젠가 음봉이 한번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음봉이 나오는 자리가 저는 오파가 완료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니케이가 음봉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이 오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완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이 폭만큼 또 상승을 했다는 거 얼추 거기까지 상승을 했고요. 세 번째는 요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주가 아니고 종합지수이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저는 이격 축소 과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 축소 과정이 어느 정도 왔죠. 지금 여기서는요, 여기보다 이격이 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격 축소 과정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다.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뻗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이번에 음봉을 주봉성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어제 영상에다가 여러분께 어제 영상이 아니죠, 지난 앞번 영상에다가 제가 댓글을 남겨서 조정이 임박했다, 이제는 비중 조절하시거나 매도로 대응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니케이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차트도 한번 보시죠. 나스닥도 보시면 1차 상승 이후에 2차 조정 받았죠. 똑같이 하나, 둘, 셋, 5파 나왔고 다시 여기서부터 양양양 쭉 가다가 1차 상승 이후에 음봉 2개 나왔죠. 2차 조정. 또 양양양양 3파 상승 뒤에 4파 음봉 조정. 다시 요 고점을 넘기는
요 고점 캔들을 넘기는 캔들이 이게 나왔죠. 그죠? 일단은 요 고점의 캔들을 종가성 넘겼기 때문에 일단은 5파 상승까지는 일단 완료가 된 상태였고요. 나스닥도 만약에 이번 주에 나스닥이 만약에 이게 양봉 캔들로 끝났으면 계속 양봉이 이어지다가 언젠가 한번 음봉이 나오겠죠. 그 자리가 저는 5파가 끝나는 자리거든요. 근데 나스닥도 이번 주에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한 5파가 일단은 완료가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이제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봉입니다.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주봉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쭉 가다가 조정받았죠. 1, 2 다시 쭉 가서 3까지 왔고, 그 다음에 4 조정은 깊게 들어왔다. 그죠? 자, 요 부분이 코스피는 좀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이 요 정도만 나왔다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깊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파동을 사실은 이거는 계산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어쨌든 일단은 하나, 둘, 셋, 넷까지 왔고요. 다시 요 캔들요. 어디 갔나요? 네, 요 캔들 있죠. 요 캔들. 요 캔들을 넘어가는 종가상으로요. 요 종가상으로 이 자리가 얼마죠? 2655인데 어쨌든 종가상으로 여기가 2667이고요. 다시 여기가 종가상이 2680입니다. 어제죠. 그죠? 예. 그래서 종가상 어쨌든 이 3파 상승의 캔들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까 니케이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마지막 5파는 굉장히 캔들이 작게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코스피도 어쨌든 그런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5파는 일단 기본적으로 완료가 된 게 아닌가. 단기 좀 조정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볼린저 밴드의 상단부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조정권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는 뭐 단기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냐면은 이 추세선을 쭉 연결하게 되면요, 대략 이게 주봉입니다. 하나, 둘, 셋,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조정받는다 치면은 2583 정도 넣을 수 있고요. 만 2주 정도에 바로 내려오게 되면 2565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대략 조정은 또 뭐 바로 다음 주에 바로 내려와 버리면 뭐 2550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550 정도에서 한 2580 정도 또는 2600 정도 그 자리 부근이 조정권이 마지막 눌림 구간이 저점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지금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추세선을 연결했을 때 보면요, 지금은 저점이 조금씩 이런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행태죠. 주봉이죠. 그리고 고점은 여기 고점 뭐 이번에도 조금 요 고점을 살짝 넘기긴 했습니다. 얼마 차이는 안 나죠. 이런 고점이 어느 정도 세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저점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고점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삼각 수렴형 패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에너지를 모아서 한번 위로 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금은 나스닥이나 니케이를 봤을 때는 조금 조정권에 좀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요 구간에서 많이 빠졌던 거는 사실은 중국 증시 때문에 코스피가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증시 보시면 많이 올랐죠. 그죠? 바닥권에서. 그래서 아마 코스피가 최근에 상승 탄력이 괜찮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중국 증시도 똑같이 주봉을 보게 되면 중국 증시는 남들 오를 때 빠지기만 했기 때문에 주봉의 파동을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가 하나의 파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어찌 보면 그죠? 양봉만 나왔으니까. 근데 일단 중국 증시도 보면요, 요 주봉상 요 60일선이 있는 요 자리가 걸리는 자리지만 그 자리를 쭉 연결하다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요 구간이 행보했던 자리였었습니다. 그죠? 그 자리를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60일선 있는 자리부터는 매물 구간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또 하나는 지금은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외바닥 반등이거든요. 자, 외바닥 반등이기 때문에 적어도 쌍바닥 정도는 만들거나 삼중바닥을 만들고 돌려야 에너지가 탄력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리가 한쪽 다리만 들고 있으면 약하지 않습니까? 두 다리나 세 다리 정도 있으면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강하게 반등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코스피가 좀 이번 최근에는 괜찮았지 않나, 지수가.
하지만 중국 증시도 이 60일선까지 계속 조금 더 밀고 갔다가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조정을 받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중국 증시가 60일선까지 밀고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쌍바닥을 만들러 다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 일봉이고요. 일봉도 보시면 이 각도보다도 점점 각도가 얕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점점 각도가 드러눕고 있기 때문에 각도가 점점 얕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한번 쌍바닥을 만들어 내려와야 되지 않나 또는 삼중바닥을 만들어 내려올 타이밍이 임박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앞번 영상에다가 어저께 제가 댓글을 좀 남겼습니다. 좀 조심하자. 조정을 받겠다. 다음 주 초부터. 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메모장을 한번 써봤는데요. 같이 메모장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 말씀드리면서요. 코스피는 자, 점점 저점이 주봉입니다. 점점 저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다시 박스권,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이라는 것은 자 2550 정도에서 2580 정도까지 또는 2600 정도까지 이렇게 박스권이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저는 현재 삼각 수렴형 형태의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점이 높아지는 박스권이죠, 그죠? 그래서 그 자리까지 다시 한번 회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이시고요. 그 자리에서는 물론 뭐 구름대 상단이기 때문에 바로 뚫고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죠? 이 자리 지지 확률이. 근데 만에 하나 뭐 새로운 그 자리에서 새로운 뭐 돌발 악재가 나타난다면 일시적으로 이 추세선을 잠깐 이탈할 수는 있어도요. 그거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바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이 높아지는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페노션이라는 종목이 3,920원은 너무 심한가요? 한 4,000원 전후까지 좀 조정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장중에는 한 3,920까지 최대 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4,000원 전후 정도 페노션은 제가 일단 조정이 오면 그때는 시장이 다시 한번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3,920에서 4,0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기아 자동차, 기아죠, 그죠? 기아도 제가 지난번 영상 올려드릴 때 여러분께 기아는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잠깐 기아 자동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아 자동차도 보시면요. 일봉 한번 볼게요. 자, 그동안에 기아 자동차가 약 7만원 정도에서 한 9만 5천원 요 사이를요.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에서 행보했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자, 그러다가요. 최근에 요 구간을 9만 5천자를 뚫고 갔다가 다시 한번 대밀렸거든요. 이렇게 8만 7천. 그런 다음에 바로 쑥쑥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 박스권을 뚫어버리기 때문에 시세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기아 자동차는요. 자, 여기를 하나를 잡아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와버린 거고요. 또는 또 기아 자동차는 자, 여기를 보시죠.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면요. 자, 양봉 하나 보이시죠? 하나, 잠깐만요. 이건 아니네. 주봉을 봐야 돼. 주봉을 봐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주봉을 보시면 자, 여기서 자, 하나, 이 박스를 뚫었죠, 그죠? 이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지금 현재 밴드의 상단부까지 주봉선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주가 아닙니다. 이는 대형 우량주인데도 불구하고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아자동차도 이제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구간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도 만약에 다시 제가 기아자동차는 여러분께 중간중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최대 2만원에서 23만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봉을 보면서 그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2만원에서 23만원, 삼성전자는 한 15만원 전후까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 증시는 대시세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코스피 지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한 400 정도, 4,500 정도 구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4,400이나 4,500 구간 정도, 기아자동차가 22, 3만 원, 삼성전자가 15만 원 전후까지 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완전 대시세가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어쩌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처럼 우리나라도 주가가 꾸준히 좀 하락할 수도 있지 않나, 성장 동력이 완전히 떨어지면서 하락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아자동차는요, 일단은 기아자동차를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기아자동차는 이제는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15만 원 정도가 1차 목표가입니다. 기아자동차는요. 네, 이 15만 원까지 가기 전에 아까 제가 이 메모장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요, 페노션이 한 4천 원 전후까지, 기아자동차가 만에 하나요 10만 원 전후까지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여러분 땡큐 하시고 기아자동차를 포트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기는 참 애매한 자리거든. 기아자동차가요, 지금 13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15만 원 정도에 막히게 돼 있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익도 많이 벌어져 있고요, 파동도 거의 끝났죠, 그죠? 그래서 자, 기아자동차가 만에 하나 10만 원 전후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땡큐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5만 원까지 1차 목표가를 보시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2만 한 5천 원 정도 또는 13만 원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그런 다음에 15만 원을 이렇게 박스권을 또 만들다가요, 그 다음에 15만 원을 뚫게 되면 금방 20만 원까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아자동차가 13만 원 고점 찍었죠, 그죠? 그죠, 맞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10만 원까지 내려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 꼭 포트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아자동차까지 봤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가끔씩 일단 메모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페노션 요 가격 4,000원 전후 또는 3,920원에서 4,000원 전후, 기아자동차는 10만 원 전후까지 만약에 이번에 그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만약에요, 저는 오히려 이 올해 7월이나 9월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때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반대로 이번에 만약에 이 가격 근처까지 내려와 버리면 오히려 저는 7월 9월경에는 큰 조정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도 한번,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로 마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일본 증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증시는 고점이 거의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그죠? 그리고 중국 상해 증시 말고 비트코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도요, 자, 최근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죠? 지금 9,600만 원까지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그죠? 저는 비트코인이 한 8천만 원 정도에서 한 9천 정도까지 왔다가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1억 한번 트라이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순식간에 바로 9,600까지 날아가 버렸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고점이 온 게 아닌가. 왜 9,600이라는 거하고 1억이라는 단위는 단위 자체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1억을 뚫고 간다,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고점이 왔다. 저는 9,854만 3천이 고점이 나왔네, 그죠? 이 자리가 저는 당분간 고점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저는 1억이 넘어설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량은 한정되어 있죠. 채굴량은 좀 많이 생산이 안 되, 채굴이 안 되고 있는 중에 최근에 각 나라에서 ETF로 만들어서 계속 비트코인을 사재끼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비트코인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번에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조정을 받겠지만 저는 결국은 1억을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네. 자,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코스피 목표가는 제가 여러 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800 한 50, 40 정도 전후까지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올해 안에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내년에 언제든 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올 상반기에 갈 수도 있고 아니 하반기에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요, 코스피 목표가가 2,840, 50 정도라 본다면
주식을 계속 3,300 우리가 지난번에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제가 제 영상을 꾸준히 같이 하셨던 분들은 제가 2,900이라는 포인트를 여러 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습니다. 코스피가 지난번에 3,300에서 하락을 할 때 2,900 포인트에서 여러 번 반등을 주고 반등을 주고 반등을 주면서 2,900에서 3,150 갔다가 또 2,900 왔다가 다시 3,050 갔다가 또 2,900 왔다가 다시 3,000 갔다가 계속 2,900을 지지를 받다가 2,900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2,500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그리고 2,500에서 다시 있다가 다시 2,160까지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2,900 포인트는 강력한 매물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의 매물 소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2850에서 2900 포인트 정도부터는 강력한 매물 구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자리는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좀 트라이를 하고 난 이후에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2840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눌러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2870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눌러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번 트라이를 한 이후에 2900을 저는 뚫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2840부터 2900 그 사이가 강력한 매물 구간이라면요. 지금 현재 2680이니까 그 2700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럼 2700이라 생각했을 때 2850 정도면은 150밖에 남지가 않은 거거든요. 150포인트만 더 오르면 강력한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150포인트는 맘만 먹으면 순식간에 며칠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이제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조정을 받아서 에너지를 한 번 더 모은 다음에 이격 축소도 좀 가지고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삼각 수렴 펜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에너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위로 한번 빵 해야지 한번 이렇게 트라이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정 이후에는 당연히 추가 상승 나오겠죠. 그죠? 2840, 50까지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던, 최근에 보시면 그동안 3월달 들어서 소외되었던 바이오주가 좀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죠? 네. 레오캠 바이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동아ST 같은 종목도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했죠. 그죠? 재료가 물론 있었지만. 자, 그동안 완전히 왕따 당했던 바이오주가 최근에 시세가 좋았다라는 것은 거의 순환매의 끝자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전력 관련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 전력 관련주 중에서도 뭐 HD 현대일렉트릭이 1등주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이 2등주였고요. 그 다음에 3등주였던 LS일렉트릭이 최근에 급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LS일렉트릭까지 급반등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좀 전력 관련주 중에서도 좀 순환매가 좀 끝자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의 폭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죠? 물론 제가 아까 추세선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추세선에서는 아마 2550에서 2580, 뭐 좀 더 높게는 2600 정도가 좀 이게 그 구간이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특별한 악재, 돌발 악재만 트지 않는다면요. 만약에 이번에 조정의 폭이 약해서 페노션이나 기아가 10만원, 페노션이 3,920원에서 4,000원 정도 요 전후까지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조정의 폭이 약해서 그럼 오히려 7월에서 9월경에 제법 큰 조정이 저는 올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이번에 좀 조정이 조금 깊게 들어와서 이 기아가 10만원 전후, 페노션이 3,920원, 4,000원 정도까지 많이 온다면요. 오히려 7월, 9월경에는 저는 조정의 폭이 좀 얕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봉 한번 보면서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코스피 연봉인데요. 제가 갑자기 왜 오늘 연봉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연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께 연봉을 좀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어느 정도 구간에 와 있는지는 요 구간 한번 자꾸 보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 그죠? 그때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장대 연봉을 맞았고 지금 이때 장대 연봉을 맞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때 반등의 높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아직 이 작년에는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왔거든요. 그죠? 요때보다는 조금 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달 올해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밴드 상단부 정도까지 올해는 좀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년에는 보시면 이제 이게 작년이고 이게 올해고 이게 내년이라 보면 작년, 올해, 그다음 내년에는 요 꼴이 보이시죠? 그죠? 한번 보였죠? 그죠? 그럼 올해는 여기까지 갔다가요. 뭐 2850이든 2900이든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 내년 초에 추가 상승했다가요. 그때는 뭐 3000
넘어가겠죠. 살짝 그죠? 3천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내년에는 좀 조정을 깊게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 초까지는 추가 상승이 더 가다가 요 구간대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내년에는 좀 센 조정이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참고로만 하십시오. 똑같이 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